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당신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된다면 그 집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혹시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노년에는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탱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는 이런 집에 살아야 건강하게 장수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살고 싶은 집은 단순히 아늑하고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 집이 안락하고 넓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 안 곳곳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차 걸어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채광이 좋지 않아 집안은 늘 어두웠습니다. 그는 점점 우울감을 느끼며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마저 악화된 그는 자녀들의 권유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필요 없는 물건들을 대폭 줄이고 햇살이 잘 드는 밝은 공간으로 이사한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집 안은 정돈되었고 환한 햇살이 그의 마음을 밝게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집에 오니 내 삶도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건강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환경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집안의 공기, 빛, 소리, 그리고 그곳에서의 감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평온해야 사람도 평온해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년에 어떤 공간에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필요한 집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집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노년의 집 안에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습니다. 건강한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집이 노년의 건강에 좋은 집일까요? 젊었을 때는 집의 구조나 편리함보다는 크기와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지며 시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집안의 작은 구조적 결함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거실과 침실이 서로 다른 층에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이 무릎 관절염을 앓게 되면서 계단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한 일을 겪으며 두 분은 결국 집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단층으로 이루어진 집이었고 모든 방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고 침실에는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졌고
집안에서의 사고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집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한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우리의 신체 상태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나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안에서 공기의 질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은 곰팡이와 먼지가 쌓이기 쉬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문제로 인해 평소 건강하던 몸이 계속되는 기침과 기관지염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한 후 그분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건강해지니 마음도 밝아지더군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밝고 환기가 잘 되는 집인가요? 집안의 공기와 환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는 곳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노년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반대로 어떤 집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집안의 색깔과 배치가 우리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강렬한 색상이 개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단순하고 차분한 공간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어르신은 오랫동안 붉은 계열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강렬한 색상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안을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집안에서 훨씬 더 차분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 집안의 정리 상태도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집은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의 삶이 무질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로 집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정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공간인가요? 집안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이 독립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째, 노년에는 작고 실용적인 공간이 대형 주택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넓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과 욕실, 주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 집안을 이동할 때마다 피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단층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모든 공간이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이 주는 편안함은 젊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작고 아늑한 공간이 지금의 저에게 딱 맞습니다. 둘째, 가구와 설비의 배치는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침대는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주방은 적당한 높이의 조리대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에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부부는 욕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잦아지면서 안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욕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가하고 샤워 의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사고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변화로 우리 삶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작은 개선이 삶의 안전과 독립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을 위한 집은 자유로운 접근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 좁은 문틀이나 계단은 독립적인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은 충분히 넓게 설계되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문틀을 넓히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집을 개조했는데 그 후로 그는 훨씬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노년의 독립성과 편안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집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행복입니다. 정서적 환경이란 사람과의 관계, 주변 분위기, 그리고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우리는 이 정서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노년에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신체적 질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년의 집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과 함께 공동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후 그녀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둘째, 집안의 분위기와 인테리어도 정서적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밝은 색감의 벽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민 공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회색빛의 칙칙한 방에서 생활하며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그의 방을 따뜻한 색감의 벽지로 바꾸고 추억이 담긴 가족 사진을 걸어주자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훨씬 더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정서적 환경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노년의 집은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롭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을 통해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반려동물도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반려동물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줍니다. 한 할머니는 작은 강아지를 입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강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매일 산책을 나가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정서적 환경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본다면 그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환경에서 살아간다면 육체적, 정서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조용한 환경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요함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시골의 한적한 집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좋았지만 점점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도시 근처로 이사하여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도 좋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진정한 쉼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자리 잡은 환경은 노년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거나 무시와 비난이 오가는 환경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는 스트레스가 면역력 약화,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홀로 살기로 결심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단조로운 환경도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이 단순히 집에서 TV만 보며 보내진다면 삶에 대한 활력을 잃고 치매와 같은 인지적 퇴화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집에서 반복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넷째, 자연과 단절된 환경 역시 건강한 노년을 방해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오염이 심한 도심 속 아니면 창문조차 자주 열지 않는 밀폐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한 어르신은 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그는 점차 호흡기 질환과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택가로 이사를 결심하며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느끼며 살아가니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섯째, 무질서한 환경도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집안이 정리되지 않고 물건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집니다. 정리정돈된 환경은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안전 모두를 보장합니다.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고 넘어진 사고로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피해야 할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요? 만약 위에 언급된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시켜 보세요. 환경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어떤 환경을 피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위한 이상적인 집의 조건과 함께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노년을 위한 집은 편리함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이 편리해야 합니다. 문턱이 없는 바닥,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된 욕실, 손잡이가 있는 계단과 화장실 등은 노년의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2층 집에서 살다가 점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층 구조로 된 집으로 이사하며 일상의 불편함과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집 구조를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집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둘째, 노년의 집은 자연과 가까워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 가까운 곳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환경은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 노부부는 도심 속 좁은 아파트에서 자연을 느낄 기회 없이 살다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꽃을 심고 아침마다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는 이런 자연의 요소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작은 화분 하나라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노년의 집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친구, 이웃과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시골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며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사람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이웃과의 교류가 없다면 오늘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넷째, 노년의 집은 기억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물건이 너무 많아 집이 어지럽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물건 중 일부를 정리하며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간이 비워지니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나요? 혹시 정리가 필요한 공간은 없나요?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년기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펴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라디오였습니다.